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입니다. 제가 여행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사실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이면서 여행 유튜버도 병행하는 게 사실 저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데, 오늘 시간에 약간 여행자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좀 내려놓고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같은 회사에서 10년차 근무하게 된 과장입니다. 또 과장인데요.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돌이켜보고 또 10년 동안 신입사원을 거의 매해 받으면서 많은 이제 후배분들께 해드릴 말 중에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점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또 떠남의 일 잘하는 법 7가지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얘기해드릴 또 과장이 얘기하는 일 잘하는 법 첫 번째,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라입니다. 이게 실무를 하다 보면 업무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동안 다른 업무가 추가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뭘 하고 있으면 계속 이제 끝도 없이 일이 막 들어오죠.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일이 되게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선입선출이다. 먼저 들어오는 일 먼저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일은 나중에 한다 라고 하면 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한이 급한 일들 먼저 하셔야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끝내야 되는 일, 내일 모레 끝내야 되는 일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해도 되는 일보다는 먼저 처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죠. 이게 아무리 기한이 급한 거여도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부장님의 지시를 받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뭔가 업무를 주셨다. 그러면 잠깐 내려놓고 업무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 업무를 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무조건 직급이 높은 분이 일을 시키시면은 그 낮은 분이 일 시킨 건 다 그냥 짬 때리고 이걸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분이 시키신 일 먼저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차장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뭘 시키셨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차장님이 시키신 일이 좀 더 급한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사실 제가 요 업무 차장님이 시키셔서 하고 있었는데 요거 먼저 하고 마무리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뭐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기한도 중요하지만 누가 업무를 시켰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걸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 업무 중에서 여러 부서와 혹은 타인과 함께 해야지 업무가 끝나는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업무가 1부터 100까지 해야지 끝나는 업무인데 이 중에서 중간에 20부터 60까지는 타 부서에서 무슨 작업을 해줘야지만이 이게 딱 여기가 완료가 되고 더 넘어갈 수 있는 업무들, 남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남과 함께 완성을 시켜야 되는 일 같은 경우는 훨씬 다른 일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엔진을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엔진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한 명이니까 하나의 엔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타 부서에서 도와줄 일이나 타 부서와 함께 할 일들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걸 최대한 빨리 던지면 그거를 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개, 3개의 엔진을 내가 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관 부서와 함께 처리해야 되는 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빨리 넘겨놓고 던져놓고 내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떠남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 법 두 번째는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업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큰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가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큰 업무의 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경험이 많이 없거나 시야가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나에게 주어진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A 업무 그냥 뭐 A 업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뭐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사실 이 A 업무는 이 전체의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부분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림 전체를, 아니면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큰 부분을 이해하고서 업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팀장님이 갑자기 뭐 유튜브에 대해서 조사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리서치 업무가 생겼어요. 막 조사를 해요. 근데 이 팀장님이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유튜브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서 여쭤보면 돼요. 팀장님, 혹시 제가 이걸 리서치하는 거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설명을 해주시겠죠. 이게 왜냐면
만약에 팀장님이 그 유튜브 관련된 리서치 조사를 하라고 한 게, 우리 회사가 뭔가 유튜브 관련된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요즘에 뭐 유튜버들 시세가 어떤지, 그런 걸 궁금해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 없이, 오케이,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조사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유튜브의 역사부터 시작해보자. 자, 유튜브는 누가 먼저 만든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는 뭐 몇몇 명이 시청하고 있고, 뭐 그런 걸 조사하면 사실상 이 팀장님이 지시한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쓸모가 없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 업무가 내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더 큰 그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남이 생각하는 업무 잘하는 법 세 번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클리어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업무에 지시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관리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관리자는 되게 명확하게 이 업무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나한테 보여줘 라고 업무 지시를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좀 뭉뚱그려서 업무 지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쓸데없는 업무를 안 하기 위해서는 내 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시키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업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고민해보라고 앞서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어도 어떤 진짜 실무를 지시를 주셨을 때 이게 어떤 걸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언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리자는 뭔가 이제 업무를 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업무는 언제 정도까지 끝낼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대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는 게, 내가 이 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업무를 한 7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30을 더 주는 건데, 나는 이 70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그냥 뭐 30이니까 30 정도 할 만큼의 속도로 금방 끝내겠네라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 70도 있고 30도 해야 되니까 100을 끝낼 만큼의 시간이 있어야지 이걸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까지 일을 끝내야 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면 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뭐 팀장님, 혹시 이 업무는 언제까지 해드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마치면 좋을까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그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혹시 이때까지 가능하니라고 하면,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 업무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거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고 이때까지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일종의 타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불필요하게 관리자와 실무자가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와 관련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이 관리자분들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내가 이 업무가 조금 좀 걸리는 것 같다,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중간중간 이 상황을 공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안 까먹고 있다, 안 까먹고 붙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뿐이다 라는 걸 이 일을 시킨 분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이제 가서 그때 시키신 일 어디까지 했고 약간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언제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일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기대치가 조정이 되죠. 그러면서 실망도 안 하게 되고 서로가 이제 평화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업무하면서 업무 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남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 법 네 번째 팁,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야 된다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 업무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난 되게 바빠요. 나는 A 업무 하고 있다가 이거 한 반쯤 끝냈는데 갑자기 B 업무가 들어와요. B 업무를 또 해. 한 30% 정도 했어. 또 C 업무가 들어와. C 업무도 또 해야 돼. 급해. 이것도 한 70% 했어. 근데 또 D 업무가 들어와. D 업무도 했어.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바쁜 사람이거든요. A, B, C, D 업무 네 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 B, C, D 업무 중에서 하나도 끝낸 게 없잖아요. 업무는 하는 중이거나 업무가 끝났거나 1 아니면 0,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ABCD 업무 4개를 받아가지고 다 반쯤 끝내놨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업무를 하나라도 끝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맡은 업무를 끝내는 게 쉽지가 않죠. 중간중간 업무가 치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막 전화도 오고 뭐 보고도 들어가야 되고 회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업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고 나 지금부터는 한 30분 동안은 1시간 동안은 2시간 동안은 어떤 업무가 치고 들어와도 나는 관심 안 줄 거고 이거만 할 거야. 전화 안 받을 거야. 쪽지 안 볼 거야. 그냥 딱 그렇게 그냥 마음 먹고 그냥 그 업무만 빨리 한두 시간 해가지고 끝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게 업무가 하나에서 0으로 줄어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업무는 1 아니면 0이다. 업무는 안 했거나 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떠남이 얘기하는 일 잘하는 법 5번째 팁. 업무를 할 때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업무 개선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쁘다 보면 그냥 이 업무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거나 깊게 생각할 시간 없이 그냥 빨리 쳐내는 거에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업무가 그것만 하고 끝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업무는 어차피 끝나면 또 비슷한 업무가 또 들어오고 영원히 이제 끝나지 않는 이제 고통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근본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업무화하는 방법을 내가 좀 스킬을 습득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내 실력을 효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결국은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업무 개선을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 내가 엑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엑셀 단축키부터 외워야죠. 이게 엑셀 같은 경우는 마우스 쓰는 거하고 마우스 안 쓰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단축키부터 외워야죠. 물론 처음에 단축키 외우는데 시간은 들 수 있어요. 저는 단축키 외울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계속 안 외우고 일 처리하다 보면 영원히 고통받아요. 한 번은 각 잡고 내가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좀 내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외워서 내 업무 스킬을 좀 빨리 늘려야지 이 고통에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이제 회사원들이 많이 조언을 주는 것 중에 폴더링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필요한 폴더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 가끔 보면은 컴퓨터 배경화면이 무슨 희장판인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확실히 내가 어떤 파일이나 업무를 찾을 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시간을 투입해서 한번 딱 정리해 놓지 않으면 결국엔 또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어떤 업무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리고 그런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어떤 내가 이 뭐 프로세스가 있다. 내가 봤을 때 이 프로세스 중에서 일부는 좀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손들고 이 프로세스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인수인계 저도 많이 이제 업무를 바꿔서 했으니까 받다 보면 이 업무는 굳이 왜 하지? 뭐 예를 들면 뭐 메일링하는 업무가 있어요. 이분 메일 안 읽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메일마다 보내주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한 명도 안 읽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보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근데 내가 인수인계 받은 거니까 그냥 난 다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 메일 받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제가 메일 보내고 있는 거 다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제가 이걸 뭐 3일에 한 번씩 보내겠습니다. 메일로 안 보내고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 필요할 때만 가서 보세요. 제가 경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좀 줄이거나 없애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업무 개선하는데 업무를 또 줄이는 것만큼 없애는 것만큼 또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떠남이 얘기해주는 일 잘하는 법 6가지. 자, 메모 좀 하십시오. 메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난 다 기억할 수 있는데요. 굳이 그걸 왜 메모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메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현생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잘 까먹어요. 까먹어서 반드시 메모합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을 받을 때에도 펜을 들고 받아요. 뭔가 이제 키워드 같은 거라도 좀 적어놔야 나중에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 했었지가 기억을 더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업무 지시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또 과장 일로 와봐.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하다 가가지고 들어 일단. 그래서 일단은 뭔가 그 앞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척하면 내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예,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간 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일 처리하려고 뭔가 딱 앉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신 거지?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한 것 중에서 내가 진짜 아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메모가 뭐 노트북 가지고 와서 메모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옛날 사람이어서 아날로그식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적습니다. 뭐 요즘에 좋은 앱이 많잖아요. 뭐 노션이나 뭐 그런 메모 앱 같은 걸 써가지고 어디다가든 본인이 원할 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잘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소과장이 얘기해주는 일 잘하는 법 7번째,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내 대신에 누가 와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시고, 항상 업무할 때 매뉴얼도 만드시고 인수인계서도 준비해 놓고 항상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저도 같은 부서에서 되게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고인물들 같은 경우 이제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일일이 매번 답해주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예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니까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매뉴얼이 있었다면 매뉴얼만 한번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또 과장님 A 업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매뉴얼 준비해 놨는데요. 이거 일단 보시고요.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1시간 동안 설명해 줘야 될 걸 10분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뭐 선배분들이나 후배분들 중에서 A 업무 제가 못해서 A 업무 좀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일을 대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 업무가 상대방이 딱 한 번 하고 말 업무다 라면 이걸 굳이 설명해주고 하는 시간도 너무 저도 아깝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해줍니다. 아, 예, 예, 제가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냥 보내드리고, 예, 보내드릴게요 하고 이제 끝내요. 근데 이게 딱 봐도 뭔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 일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제가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거 어차피 앞으로 이제 계속 쭉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따가 괜찮은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가서 그 업무를 매뉴얼 준비해 놓은 거 보여주면서 1부터 G까지, Z까지 쭉 그냥 아예 다 알려줍니다. 이게 알려준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을 애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야 될 업무인데 업무를 모르면 그 사람도 바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알려주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이제 되게 무서운 의미도 가지고 있죠. 자, 저는 시간과 노력과 이 매뉴얼까지 준비해서 여러분께 이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는 물어보지 마세요! 라는 의미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회사가 내가 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내가 문어발같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는 좀 영리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여우같이 처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항상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고 내가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일도 정리하고 해놔야지만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능숙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일 잘하는 법 7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또또남이 얘기해주는 일 잘하는 법 8번째.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업무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혼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실수가 났을 때, 내가 뭔가 사고를 쳤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눕니다. 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자꾸 숨겨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어떻게 해야지 티 안 나게 숨길 수가 있지? 이거 좀 뭘 조작해볼까? 이걸 뭐 그냥 나 혼자 아는 걸로 어떻게 지울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키고요. 그리고 들키면 정말 작은 일, 큰 일이 되어서 들키기 때문에 훨씬 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진짜 징계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업무에서 뭐 실수가 나거나 미스가 났다. 일단 현황 파악은 해야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난 게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빨리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서 이게 A 사고가 이 정도, 100 정도의 사고구나 라는 걸 이제 일단 현황 파악을 빨리 한 다음에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근데 알리는 게 동기나 뭐 친한 사람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내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내가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와 같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분에게 알려야 돼요. 그게 뭐 굳이 최상위 관리자인 무슨 팀장이나 본부장급 막 이렇게 높은 분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나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은 관리자한테 가서 뭐 저 같으면 차장님이겠죠? 차장님, 이거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처리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까지가 나와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수하면 혼나야 된다고. 여러분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잘못한 건 혼나야 돼요. 근데 그 혼나는 거의 시작은 사과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고를 치고서 선배한테 가서 이거는 저는 다 했는데 유관부서에서 이거 업무 처리를 이렇게 안 해줘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요,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지가 않아요. 설사 유관부서에서 잘못을 했다고 해도 유관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쳤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보고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일단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그 관리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만이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나보다 회사 생활을 더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지식이 저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어떤 이 방법을 처리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된다는 거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일단 사과가 돼야,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상대방이 그 사고친 후배를 도와줄 마음이 듭니다. 남 탓하거나 핑계대거나 아니면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하면 윗사람 입장에서는 혼내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얘 봐라, 이거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걸 숨기네? 그럼 얘는 더 큰 일도 숨길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 한번 혼쭐 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한 10 정도만 혼나면 되는 일이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날 만큼은 딱 혼나고 깔끔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과분하게 제가 과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일을 잘하느냐 라고 말하면 저도 딱히 할 말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뭔가 회사 생활 10년을 또 했고 저도 이제 매년 신입사원분들 이제 뵈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 왜? 나는 직장인이니까, 또과장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어쨌든 한 조직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들이나 느꼈던 점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